80살이 아주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나이 들어서는 좋은 친구가 재산이다. 노후에는 친구가 있어야 산다. 이런 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친구를 만들려 노력합니다. 피곤해도 모임에 나가고, 불편해도 약속을 잡고, 힘들어도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정기적인 모임이나 친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친구도 있고 모임도 있는데 왜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공허해서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즐기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가는 관계보다 편안한 고독을 선택한 분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어느 80대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누구네는 어떻고, 누구네는 어떻고,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오면 더 피곤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마음이 편해.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좋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도 꼭 친구가 있어야 할까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정양용 선생의 18년 유배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강진에서 홀로 보낸 유배 생활 중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고요히 홀로 있음에 하늘이 준 성품이 편안하고 마음이 맑아져 책 속에 이치가 보이니 내 몸이 곧 벗이오. 외로울 것이 없도다. 정양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옥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친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나와 친구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TV 볼 때도 혼잣말 하세요.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드라마에 공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게 의외로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밥 먹을 때 꼭 상을 차리세요. 반찬은 꼭 5가지 이상으로 차리고 숟가락도 제대로 놓고 드세요. 이건 나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아플 때 더 챙기세요. 감기 걸렸을 때는 병원부터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으시고 추가로 닌겔 주사라도 맞으세요.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 내가 더 챙겨야 합니다. 아픈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병이 됩니다. 넷째, 용돈을 따로 모아두세요. 매달 2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이건 내 용돈이야 하고 따로 모아두세요. 문득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이 돈으로 나를 위한 선물을 하는 겁니다. 다섯째, 좋아하는 음식은 꼭 사드세요. 과일 1개라도 좋아하는 걸 사서 드세요.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스스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는 안 챙기고 늘 남만 찾는 사람들이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나와 친구 되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조금 더 나를 챙기고 조금 더 나를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취미 세계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선생은 활인신방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매일 실을 읊고 검은고를 타며 꽃을 심고 대나무를 가꾸는 것이 바로 마음을 기르는 길이다. 실제로 퇴계 선생은 말년의 도산서당에서 혼자 지내시면서도 시를 짓고 꽃을 가꾸며 충만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5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처음에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놀러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게 수채화였는데 붓을 잡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행복해요. 이제는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더 기다려져요. 취미를 시작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것, 젊어서 시간이 없어 못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꼭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둘째, 시작은 작게 하지만 꾸준히 하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취미 생활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추천하는 취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집에서 하는 원예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새싹이 자라나고, 꽃이 피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으로 씨앗이나 모종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둘째, 요리와 베이킹입니다. 나 하나 먹는데 뭘? 이런 생각 마세요. 오히려 혼자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죠. 셋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난 그림을 못 그려요라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시회에 낼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그리면 됩니다. 요즘은 색연필로 그리는 컬러링북도 있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넷째,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보세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나만의 서평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음악 감상과 악기 연주입니다. 클래식을 들으며 감상문을 쓰거나 간단한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악기 강좌도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취미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서툴러도 좋고 실수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취미가 생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지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집니다. 더 이상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지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취미는 한 가지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취미의 시작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나만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즐긴다. 이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늘 분주했어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만 했죠. 그런데 80이 넘어 깨달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요. 많은 분들이 명상이나 요가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5분만이라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 보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이것을 창밖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8시, 당신이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세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뭇잎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멀리 보이는 산이나 건물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라만 보는 거예요. 셋째, 천천히 걷는 산책을 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느릿느릿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불어오는 바람, 들리는 새소리.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걸으면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호흡 세마기를 시도해 보세요. 잡생각이 들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들이마시고 내쉬고, 10가지만 세어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저녁이면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 석양이 참 예뻤다. 마트 계산원이 친절했다. 버스를 잘 타서 다행이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될 때는 굳이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좋습니다.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누군가를 찾았어요. 전화도 하고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네 번째는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도, 취미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죠. 이와 관련해서 장자의 소요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장자는 말했죠. 집이란 단순히 몸을 두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이다. 또한 조선의 선비 유울룡은 한림별곡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작은 서재 하나 있어 마음 둘 곳 있으니 이보다 더한 부귀영화가 어디 있으리.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8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혼자 살게 됐을 때는 무척 막막했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내 것이구나.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거구나. 그 뒤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광과 조명을 신경 써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커튼은 얇은 레이스 커튼으로 바꿔보세요. 저녁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 하나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식물을 들여보세요. 꼭 화려한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공기정화 식물 하나, 키우기 쉬운 스투키 한 개만으로도 공간이 생기가 돕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생기는 작은 변화들이 일상의 즐거움이 될 거예요. 셋째,
향기를 활용하세요. 아로마 디퓨저나 향초를 사용해 보세요. 라벤더 향은 숙면에 도움이 되고 레몬그라스 향은 상쾌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향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나만의 독서 공간을 만드세요. 창가에 작은 의자 하나, 그리고 옆에 작은 테이블을 놓아보세요. 거기에 좋아하는 책과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최고의 힐링 공간이 됩니다. 다섯째,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꾸며보세요. 과하지 않게, 그러나 의미 있는 물건들을 곳곳에 배치해보세요. 자녀들과 찍은 사진,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 손때 묻은 오래된 물건들. 이런 것들이 공간의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완벽한 인테리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돈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나다움을 표현하고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느냐는 거죠. 공간을 바꾸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도 함께 바뀌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면 마음도 정리가 되고 아늑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계절마다 작은 변화를 주세요. 봄에는 화사한 꽃 한 송이,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의 블루 쿠션, 가을에는 따뜻한 톤의 무드 등, 겨울에는 포근한 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공간은 나를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편안한 안식처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는데 꼭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아야 하나? 편할 때 자고, 편할 때 먹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 85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었을 땐 시간에 얽매여 사는 게 싫었어요. 은퇴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했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감도 심해졌거든요. 지금은 달력에 매일 할 일을 적어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데 이렇게 사니까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세요. 휴일이라고 달라지면 안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아침 6시든 7시든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지켜보세요. 둘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정해진 시간에 챙겨 드세요. 간단해도 좋으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 시간을 정해두세요. 매일 오전 10시 산책, 매일 오후 4시 스트레칭. 시간과 종류를 정해두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날씨 좋은 날 나갈까? 이러면 미루기 쉽습니다. 넷째, 취침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잠이 안 와도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주간 스케줄도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은 장보기, 화요일은 청소하기, 수요일은 도서관 가기, 목요일은 화분 돌보기. 이렇게 요일별로 할 일을 정해두면 생활에 리듬이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지나치게 완벽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계획이 어긋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불면증이 있던 분들은 잠을 잘 자게 되고, 식욕이 없던 분들은 밥맛이 돌아오고, 무기력했던 분들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더욱 중요합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하루 일과를 적어보세요. 오늘 계획을 잘 지켰다는 뿌듯함이
내일도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와 친구 되기, 취미를 통한 자아 실현, 마음의 평화 찾기, 나만의 아늑한 공간 만들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들기. 이 5가지만 잘 실천하신다면 굳이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느냐입니다. 제가 만난 90세 할머니의 말씀을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사람들은 나보고 불쌍하대요. 혼자 산다고. 근데 말이에요. 난 참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봐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자유로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오후, 고요함이 내 마음에 스며들 때 문득 떠오르는 지난날의 그리움도 이제는 달콤한 추억이 되어 텅 빈 식탁이 서글펐던 어느 날 화분 하나 들여놓았지. 이제는 아침마다 작은 새순을 보며 미소 짓네. 달빛 고요한 밤, 긴 한숨 대신 창을 열어 쏟아지는 별들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네.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름진 거울 속 얼굴을 보며 매일 건네는 따뜻한 인사가 어느새 일상의 기쁨이 되고, 때론 적막이 찾아와도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내 안에 나와 마주하는 법을 이제야 알았으니 혼자의 시간은 고요한 바다처럼 깊어지고 외로움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물이 되어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나로 충분히 빛나니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